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상사의 한마디 지적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서 퇴근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는 순간. 친한 친구의 무심한 농담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져서 며칠간 연락을 피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옵니다. 업무 자체보다는 동료와의 갈등이 더 힘들고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가족 간의 오해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며칠간 끙끙 앓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금세 털어내고 평온을 되찾는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타고난 성격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 걸까요? 마음의 병을 진단하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 한구석에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느라 마음이 조급해지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작은 비판에도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전전긍긍하거나 반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속이 뒤틀리기도 하죠. 특히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강해진 시대에는 내가 옳다,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변해야 해라고 하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저 사람만 없으면 평화로울 텐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때로는 강제로라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대를 바꾸려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 어긋나고 내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꽉 쥐려 할수록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마음을 닦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우리에게 수심이라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수심은 단순히 마음을 수양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심이라고 하면 절간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진정한 수심은 그런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즉석에서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소리부터 지르는 대신 왜 그럴까 궁금해하는 것. 상사의 지적을 들을 때 방어부터 하지 않고 배울 점이 있나 살펴보는 것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바로 수심의 실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심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질투가 생길 때 지금 내 마음에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네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바꿀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답변은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왜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두 사람이 횃불을 들고 어둠 속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아라. 서로의 불빛이 너무 가까이 오면
오히려 서로를 태우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빛을 밝히면 둘 다 더 밝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 마음이 안정되어야 상대에게도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인간관계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예민하면 상대의 작은 행동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고 너그러우면 같은 행동도 이해와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수심의 실천,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기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심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일상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수심. 월요일 아침, 주말 내내 열심히 준비한 기획서를 상사에게 제출했는데 이건 아니다. 다시 해와라는 차갑고 간단한 대답만 돌아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럴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분노나 좌절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휩쓸죠. 하지만 수심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잠깐 멈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분노와 서운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 감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서일까? 아니면 정말로 기획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상사의 지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조언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수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에게 공부 좀 해라고 말했는데 나 혼자 좀 내버려둬 라고 짜증 섞인 대답이 돌아오는 상황 말이에요. 이럴 때 부모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반항을 해? 하지만 수심을 실천한다면 먼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정말 아이 때문일까? 혹시 내가 아이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은 아닐까? 아니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지나쳐서 강요가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본 후에 아이와 대화한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아, 엄마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그런데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미래가 걱정되어서야라고 진심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친구 관계에서의 수심. 절친한 친구가 내 생일을 깜빡 잊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SNS에는 다른 친구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올리면서 정작 내 생일은 모르는 척 넘어갔을 때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사이였나? 나는 그 친구 생일 때 선물까지 준비했는데. 이럴 때도 수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먼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운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친구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기대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먼저 잘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마음 때문일까?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 친구도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할 수 있고,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정이 약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축하 못 받아서 서운해하고 농담조로 말하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근육을 단련하듯이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감정 인식하기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내 마음에서 지금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네. 지금 질투하고 있었네처럼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붙여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에 휘둘리는 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손전등을 켠 것처럼 내 마음 상태가 명확해지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원인 탐구하기입니다. 감정을 인식했다면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그를 차근차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서라는 식으로 표면적인 원인만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의 무심한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 자체보다는 인정받고 싶다는 내 욕구,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완벽해야 한다는 내 기대 같은 것들이 진짜 원인일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관점 전환하기입니다. 원인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이제 같은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혹시 상대방에게도 나름의 이유나 사정이 있었을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0년 후에 이 일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 전환은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자비로운 대응하기입니다. 여기서 자비롭다는 건 무조건 참거나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도 헤아려 보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라는 식으로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같은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단계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거쳐야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거의 자동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운전을 배울 때 처음에는 기어 변속 하나하나가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수심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자투리 시간들을 활용하면 충분해요. 먼저 출근길을 활용해 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SNS를 보는 대신 5분만이라도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떤가? 혹시 어제 있었던 일로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나? 그 같은 간단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하루를 훨씬 더 의식적이고 평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점심시간도 좋은 기회입니다.
동료들과 수다를 떨거나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조용히 혼자 점심을 먹으면서 오전 중에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세요. 특히 감정이 크게 동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아, 그때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그 상황을 다시 마주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중간 점검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후 시간을 훨씬 더 평온하고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오늘 가장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그 상황에서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책하자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험을 통해 내일은 조금 더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죠.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24시간 정도는 시간을 두고 내 마음부터 차분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상대방은 어떤 입장일까? 이 갈등을 통해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를 천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건설적이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수심을 꾸준히 실천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점점 그런 일들이 줄어듭니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 감정적으로 상처 주는 대신 더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져요.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한 일로 다투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일도 훨씬 적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평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하철이 조금만 늦어도 짜증이 났고 갑자기 비가 오면 기분이 나빠졌는데 이런 작은 일들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전체적으로 마음이 더 안정되고 평온해집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안정되다 보니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업무를 하다가도 딴 생각이 줄어들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 명확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죠.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을 써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이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기다 보니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자기 이해는 인생의 큰 방향을 설정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죠. 이런 개인적인 변화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닦아가면 그 긍정적인 영향이 점점 확산되어서 가족, 직장,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에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더라도 즉석에서 폭발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사회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실제로 불교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내린 지역들을 보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더 온화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심 실천이 결국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수심이라는 건 결코 거창한 철학이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실용적인 생활의 지혜일 뿐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딱 3초만 참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감사했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기. 가족에게 짜증을 낼 뻔한 순간에 아,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기. 이런 정말 작은 실천들 말이에요. 이런 작고 소소한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또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이상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평온함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닦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내 마음 한구석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소중한 관계들에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심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작해보겠다는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